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 자, 오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2.5% 강세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어저께도 그렇고 엊그저께도 그렇고 제가 3일 연속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의 핵심 사항은 그겁니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에 비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더 쌉니다. 자, 그러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먼저 길을 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내놨기 때문에 그걸 기준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가격 평가를 두잖아요.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있는 이 시가총액 있죠. 6조 3천억. 그쵸. 지금 시가총액인 6조 3천억. 요거는 어저께 시가총액입니다. 6조 2천억대. 자, 요 6조대의 시가총액은 싸다. 자, 왜 그러냐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양극재 전구체를 생산을 합니다. 자, 근데 전구체는 중간재예요. 중간재. 자, 무슨 얘기냐면 양극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전구체를 먼저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전구체에다가 리튬을 딱 넣으면 양극재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양극재는 배터리의 핵심 소재가 되죠. 뭐 물론 개인적으로 2차 전지 쪽에서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그렇죠? 이런 양극재 업체들이 좀 한국에서 많이 좀 그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근데 일단 시장의 판단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시장의 판단이 그런데 저게 뭐 틀렸다 그렇게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판단 자체를 시장에 맡기고 시장에서 결정한 가격을 믿고 그 가격대를 기준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보면 지금 가격이 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100%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더 올라가는 그 100% 확률의 100%가 아니라 100% 수익이 더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우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지금 시가총액은 6조 2천억입니다. 그렇죠? 근데 양극재 매출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구체 매출도 올라가요. 계속해서. 물론 지금은 수직 계열화가 이렇게 딱딱딱딱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 과정에서 이 한 기업에서 다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 그거예요. 일단 수직 계열화를 하면서 그쵸 이익을 나눠 갖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이익을 내주는 데 있어서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같이 이렇게 점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치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물론 이런 과정에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말고 에코프로 BM 말고 에코프로는 그쵸 더블 카운팅 이슈가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가 나오진 않고 있는데 앞으로는 있을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더블 카운팅이고 뭐고 간에 일단 시장의 판단이 그러면 그 평가 즉 시장에서 내려준 그 가격대가 최대치라는 걸 우리는 인정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핵심 사항은요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주가가 그쵸 시세의 속도가 빨라진다. 자, 그렇다는 건 여기 시세를 파악하기에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쵸 일주일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아니라 에코프로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이겁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시세를 보면요. 여기 23년도잖아요. 23년도에 되게 많이 올라갔죠. 그렇죠? 이걸 뭐 누구나 다 아는 거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실적을 언제 확인했고 실적을 확인된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올라갔고 그리고 그 뒤에 실적을 확인하기 전에는 주가가 어느 정도의 평가를 받았는지. 자,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동일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23년도에 많이 올라갔던 우리 아니까 22년도까지만 딱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10,000원부터 150,0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15배 올랐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 상승하는 시작점이 있겠죠. 그게 신고가예요. 신고가 나온 게 언제예요? 20년도 그쵸? 20년도 한 5월, 6월 정도라고요. 시장이 이 코로나 때문에 폭락을 맞고 빠르게 회복을 해서 에코프로가 대장주로 딱 들어갔고 이때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같이 정말 수직으로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그쵸 실적에 대한 확인이 안 됐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15만 원까지 갔었다는 건 에코프로를 보는 시장의 판단이 15만 원, 즉 15배 상승, 그쵸 15배가 나왔다는 건데 이 15배 상승이 동일하게 여기서도 나왔습니다. 23년도에도. 자, 이게 시장에서 평가하는 에코프로의 그쵸 한 번 줄 때의 밸류에이션의 최대 폭이에요. 최대 폭. 그쵸? 그러면 20년과 21년, 22년과 23년도에 실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면 알겠죠? 그쵸? 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에코프로죠. 실적 20년도부터 21년까지 15배 올랐죠? 실적 몇 프로 증가했습니까? 한 30% 정도 증가했죠? 600억대에서 860억으로, 그쵸? 한 30% 정도 증가했습니다. 근데 22년도에는 6천억까지
20년도 대비해서 10배가 증가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2년도의 실적이 언제 나왔죠? 23년 딱 시작할 때 나왔죠. 1월과 2월. 그쵸? 그러면 20년과 21년도에도 15배 갔고요. 23년도에도 15배 올랐잖아요. 그러면 21년도에 15만 원하고 22년도에 실적이 10배 좋아졌으니까 23년도에 150만 원 똑같은 거잖아요. 주식, 즉 그 기업을 평가할 때는 곱셈으로 평가를 하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멀티플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600억을 벌었을 때 15만 원이었고 최대 평가치가 물론 시장의 평가입니다. 이건 제가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6천억을 벌었을 때 시장의 평가, 즉 최대 평가치가 15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실적이 10배 뛰었으니까 150만 원과 15만 원은 뭐가 되는 겁니까? 똑같은 가격인 거잖아요. 왜? 가치가 10배 늘었으니까. 근데 올해, 그쵸? 올해 실적이 예상치보다 낮아요. 그리고 증가폭도 사실상 여기서, 그쵸? 3분기가 나오면서 여기 실적 예상치가 5천억 이하로 확 꺾였는데 원래는 한 6,700억 정도였었어요. 에코프로의 이 이익 기준에서의 실적이. 그러면 3분기 실적이 박살이 나면서 요렇게 실적 추정치가 떨어졌는데 요런 가격대를 가정한다고 해도 그쵸? 양극재를 생산하는 에코프로 BM의 평가치가 지금 얼마라는 겁니까? 23조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쵸? 전구체를 딱 나누기 2만 딱 주자고요. 그랬을 때 12조가 나와요. 12조가. 왜? 같이 점프하니까. 근데 여기서 양극재에서 공정 하나를 빼면 전구체란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익의 폭이, 그쵸? 이익률의 폭이 훨씬 더 큽니다. 에코프로 BM의 실적을 보잖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렇게 6, 7, 7 대략 한 6에서 7, 8% 정도 이익을 잡고 가는 거예요. 마진율이. 그쵸?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포스코 퓨처엠. 그쵸? 3, 6, 5, 3. 그쵸? 근데 주가 어느 정도로 올랐나요? 이렇게 올랐다. 그쵸? 그러니까 양극재에서 평가를 주는 시장의 평가가 이런 평가라고요. 그러니까 실적을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닌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평가를 기준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봤을 때 지금 시가총액 6조가 비싸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했냐?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일단 IPO에. 그렇죠. IPO 흥행에 실패를 했고 실패를 하다 보니까 낮게 출발을 한 거고 여기서 마이너스 50%를 하면 6조가 아니라 3조잖아요. 그렇죠. 그럼 딱 요 9만 원대 한 9에서 10만 원 요 정도가 여기 공모가 있죠. 공모가 36,200원. 여기서 딱 따상이 나오는 딱 그 정도 가격에서 딱 멈췄다. 자, 그렇다는 건 시장에서는 IPO 흥행에는 실패했지만 시장의 평가는 따상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가격이다. 근데 여기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평가치를 보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지금 가격은 비싸지 않다. 그래서 가격에 집중해야 될 때가 왔다. 이제 상장이 돼서 그쵸? 빨리 이렇게 딱딱딱 해가지고 3일 동안 급등을 시킨 것은 요거는 이제 끝났습니다. 근데 에코프로 BM의 평가치, 에코프로는 이미 고가 대비해서 반토막 이상 났습니다. 빠져도 크게 빠지지 않고 올라가더라도 기간 조정 한참 받아야 돼요. 근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매수해야 되는 게 맞지만 효율을 높이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단기 보유 전략. 2주 안에 수익을 볼 수 있는 가격대를 내가 직접 설정해서 기다리자. 그리고 그건 시장의 평가치나 판단에 맡기겠지만 하루하루 거래가 되면서 고가 매물대가 쌓일 겁니다. 그런 부분을 계산해서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 그쵸? 그 가격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요 내용까지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긴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19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내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뭐 제가 다 드리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면 되는데 돈은 안 받아요. 돈은 안 받고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는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내용이 너무 길어지고 좀 지루할 수 있으니까 이 내용 딱 받아가셔서 이대로 공부하고 그대로 적용해서 매매에 이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그 시장의 평가 그리고 시장의 평가를 대변하는 가격대, 그쵸? 자, 지금 제가 여기서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 때 뭐라
뭐라 그랬나요? 150만 원과 15만 원을 가지고 비교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첫 번째 시작점인 신고가 이후에 우리가 매매하는 그 구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그 신고가, 그렇죠? 그래서 이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계속해서 제가 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내용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여기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중 단타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영상에서 이야기 드린 것보다 훨씬 빠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2차 전지 중 유일하게 남은 매매가 가능한 종목. 그렇죠? 2차 전지의 상대적 평가치에 비해서 2배 대 1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다. 낮은 가격이고 100%더 오를 수 있다. 이 100% 이 상승폭이 나온다는 거죠. 왜? 에코프로 BM의 50% 평가는 받아야 된다. 그렇죠? 앞으로 이 미래 가치를 계속해서 반영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이 시가총액 지금 한 6조 정도면 그렇게 비싸지 않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고, 만약에 IPO 이 흥행에 성공을 했으면, 그렇죠? 여기서 딱 가고 12조 찍고 딱 빠졌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상승폭이 남았다. 흥행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방에서는 아까 전에 이야기를 드린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집중하고 있는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덕성 관련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덕성은 간단합니다. 한동훈 관련주로 지금 이틀째 강세 보이고 있는 과정이고, 그리고 이 부방하고, 그쵸? 요 내용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되고, 하지만 이 한동훈 관련주 중에서 대장은 부방이다. 근데 이쪽에서도 매매 전략이 필요합니다. 총선 전까지 시세가 계속될 텐데, 그 총선 전까지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의 풀을 내가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그 종목을 순차적으로 매수를 해가는, 그쵸? 그런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소통방에서 중요한 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없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없는데, 여기서 그거랍니다. 장 시작 전에 단타를 합니다. 장 시작 전에 단타를 하는데, 이 종목도 역시 당연히 이 신고가, 여기서도 이야기를 하죠. 자, 바닥을 확인하고 매수해야 되고요. 고가를 확인하고 매도하는 게 정석이지만 매매하면서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매수 시점을 잘 잡아야 되고, 그게 신고가 매매다. 신고가 매매. 자, 그랬을 때 11월 20일 어저께입니다. 어저께 오전 8시 45분, 오전 8시 49분. 그쵸?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계속 체크를 했는데 종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초가 매매는 없었고, 장 시작 전에 이렇게 종목이 나간다. 근데 장 시작 전에 종목이 나간 상황을 보면, 자, 토비스 같은 경우에 그죠? 8시 45분에 진행이 됐는데, 어저께입니다. 어저께 11월 22일. 그쵸? 여기 11월 22일 있죠? 11월 22일 어저께 종가 8%, 그쵸? 하루에 8% 수익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요것도 한동훈 관련주다. 그렇죠. 이렇게 매매를 했었던 건 한동훈 관련주 중에 대장이 아까 전에 제가 그 오늘자 내용에서 보여드렸는데, 이 8% 수익을 냈었던 건 그 내용입니다. 한동훈 관련주 중에 대장이 지금 부방이에요. 부방인데, 부방이 지금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단일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쪽으로 수급이 퍼져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관련주를 매매하는 거고, 대장은 부방이기 때문에 부방 쪽으로, 그쵸, 일부의 자금을 돌려서 사용을 하면 총선 전까지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마 됩니다. 그쵸. 그런 가격대를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계속 진행을 할 거고, 자, 그리고 이 밑에 또 하나 있죠. SNS텍도 보면, 자, 요 정도 가격입니다. 시가 0.63%, 그리고 종가 10%. 그쵸. 하루에 한 10%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이렇게 시초가, 그쵸. 장 시작 전에 주문이 나가는 모든 매매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가에 다 매도하는 겁니다. 장중에 되게 크게 급락을 하거나 그런 상황이 나왔을 때는 매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신고가 종목에서, 그쵸, 시세가 어느 정도 발생했을 때 크게 급락이 나오는 건 당일 급등한 이후에 급락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시가 대비해서 무조건 높은 가격이에요. 그러면 손절하는 게 아니라 차익 실현에 대한 고가를 못 잡는다는 거지, 수익을 보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어저께 했었던 이 SNS텍 같은 경우에도 고가 12%, 그리고 종가 10%, 하루에 10% 정도 수익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가 기준에서 매도하고, 여기서 더 보유하려면 한 가지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상한가예요. 상한가를 안 가면 보유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끝.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게, 신고가 매매를 계속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다. 왜? 신고가에서 추적을 계속하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평선 돌파하고, 그렇죠. 어느 정도의 이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이 상황이 딱 갖춰졌을 때 내가 매매할 수 있는 근거를 찾다. 물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있습니다. 있어요. 있는데 어차피 하루에 끝나고요.
손절을 하더라도 뭐 5%, 10% 이렇게까지도 안 가요. 그냥 당일날 딱 끝내면, 그렇죠. 이렇게까지도 안 가고 무조건 추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어저께 20%를 먹기 위해서 신고가 이후에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5달째, 그렇죠. 5달째 추적을 해서 낸 수익입니다. 이 부분 잊지 마시고 신고가 매매를 해야 내가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고가 돌파 관점으로 보셔야 되지 주식 싸게 사는 거 아니에요. 싸게 싼 주식은 싼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내가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하루에 뭐 5%, 뭐 매일매일 뭐 10%, 15%짜리 종목이 터집니까? 그러지는 못해요. 하루에 뭐 5% 전후, 그렇죠. 꾸준하게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에 딱 1000분까지만 받겠습니다. 지금 485분이 있는데 딱 1000분까지만 받도록 할 테니까 선착순으로 받을게요. 항상 강조드립니다. 주식은 가격이 가장 빨라요. 그리고 가격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니까 가격에 대한 부분 반드시 이해하시고, 그리고 다른 부분 있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렇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지금 싸다. 그리고 유일하게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 매매가 가능한 종목 중에 하나다. 이 부분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